정말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한국 갔다 오더니 학교를 때려쳤다고. 미국 고등학생들이 줄줄이 자퇴하는 이유, 그 시작은 단 한 번의 수학여행이었습니다. 한국에 다녀온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이제 미국엔 남을 이유가 없어요. 미국 전역을 뒤흔든 한국 수학여행 이야기.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에밀리 콜린스입니다. 지금은 이곳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며 살고 있지만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전형적인 미국 중심주의를 가진 학생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런 제 생각은 단순히 제 성격 때문이 아니라 미국 교육 시스템과 문화가 그렇게 만든 것이었죠. 우리는 세계사를 배울 때도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만 배웠고 아시아는 간략히 지나가는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특이하게도 군인 집안에서 자라났습니다. 아버지는 해군 장교, 어머니는 국방부 행정관. 집에서는 항상 미국의 국제적 위상과 안보 이야기가 오갔죠. 특히 북한과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면 아버지는 한반도가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강조하셨어요. 저기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하얗고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당연히 저도 한국은 위험한 나라라고 믿었죠. 고등학생이 되자마자 가장 설레었던 건 바로 학교 전통인 해외 수학여행이었어요. 이 여행은 그저 재미로 가는 게 아니라 장래 진로와도 연결되는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선배들 중에는 이 여행 덕분에 하버드, 예일 같은 아이비리그에 합격한 사례도 있었거든요. 이유가 뭐냐고요? 독특한 해외 경험을 바탕으로 남다른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수개월 전부터 저와 친구들은 해외 수학여행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두 유럽이나 호주 같은 서구권 국가를 기대했어요. 저도 속으로는 파리를 꿈꾸고 있었지만 운명의 날이 찾아왔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학생이 체육관에 모였고 교장 선생님이 단상에 오르셨어요. 마이크를 잡은 교장 선생님의 첫 마디는 그야말로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올해 수학여행지는 유럽도 미주도 아닌 아시아라는 발표에 주변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후보지는 일본과 대한민국이라는 말에 정적이 흘렀고 곧 일본 지지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본을 선호했어요. 애니메이션의 본고장이자 음식과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니까요. 저도 일본을 지지했습니다. 일본은 예전부터 미국과 가까운 나라였고 한국은 분단국가라는 생각에 불안해 보였거든요. 옆자리의 제이슨도 한국은 전쟁 중인 나라이고 뉴스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이 자주 들린다며 한식은 너무 맵고 낯설어 입에 안 맞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저도 제 친구들도 자연스럽게 수긍했죠. 낯선 나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있던 옆자리 친구 레이첼이 입을 열었습니다. 레이첼은 원래 말이 별로 없는 친구였어요.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죠. 그래서 그날 레이첼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을 때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와 다른 단호한 표정으로 레이첼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을 말했습니다. 미국 총기 사건 수백 건보다 서울 밤거리가 더 안전하다는 한마디에 교실 분위기가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어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며칠 전에도 근처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있었고 우리는 학교에서 총기 위기 상황 대비 훈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것은 우리의 일상이었지만 누구도 그 사실을 직면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레이첼은 그 침묵을 깨고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학교에서 생존 훈련을 받고 있어요. 매달 총기 난사 상황에 대비한 대피 훈련을 하면서 정작 우리는 그게 얼마나 비정상적인 일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래요. 제 사촌이 작년에 교환학생으로 서울에 갔었는데 새벽에도 여자 혼자 길을 걸어도 안전하다고 했어요. 레이첼의 말에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관점이었어요. 매일 아침 등교할 때마다 가방 검사를 받고 금속 탐지기를 통과하는 것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일상인지 생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익숙해져서 오히려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여기서 충격적인 순간. 바로 그때 교장 선생님이 세계 각국의 치안 상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청소년들의 야간 활동 안전도는 최상위권이라고요. 그 말을 증명하듯 교장 선생님은 투명한 스크린을 통해 OECD 국가들의 범죄율 통계를 보여주셨고 한국의 수치는 믿기 힘들 정도로 낮았습니다. 특히 청소년 대상 범죄율은 미국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어요. 공공장소에서의 안전도, 여성의 야간 활동 안전도 모두 최상위권이었죠. 더욱 놀라웠던 것은 한국의 총기 소유 규제가 얼마나 엄격한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총기를 소지할 수 없고 심지어 경찰관들도 근무 중이 아니면 총을 소지할 수 없다는 이야기에 모두가 감탄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교실 안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이첼의 말을 시작으로 BTS, 블랙핑크, K-드라마 등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어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디지털 교육 시스템, 도시 인프라 등 한국의 현재와 미래 가치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그동안 침묵하고 있던 친구들이 하나둘씩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지식을 공유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제시카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고, 마커스는 한국의 대중교통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설명했습니다. 특히 서울 지하철은 와이파이가 완벽하게 터지고 화장실도 깨끗하며 24시간 안전하게 운행된다는 사실에 모두가 감탄했죠. 알렉스는 한국의 디지털 산업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국제게임 대회에서 한국 선수들이 얼마나 두각을 나타내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갑자기 모두가 한국 전문가처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것이지만 우리 학년에는 꽤 많은 K-팝 팬들이 있었어요. 평소에는 말하지 않았을 뿐이죠. 케이트는 블랙핑크의 음악을 틀어주며 한국 아이돌의 퍼포먼스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설명했고, 데이빗은 한국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휩쓸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 관심이 있던 친구들이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지지파는 점점 목소리를 높였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일본 지지파는 여전히 전통과 역사를 내세웠지만 한국 지지파는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일본은 과거의 영광을 자랑했지만 한국은 지금 이 순간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문화 강국이었죠. 이 과정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한국 문화를 무의식적으로 접하고 있었는지 깨달은 점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노래 중 일부가 실은 K-팝 아티스트들의 영어 버전이었고, 넷플릭스에서 재미있게 봤던 좀비 시리즈가 한국 드라마였으며, 좋아하던 스킨케어 브랜드도 한국 제품이었어요. 알지 못했을 뿐, 이미 한국 문화는 제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결국 학생 투표가 진행되었고, 숫자는 놀랍게도 완벽히 반반이었습니다. 최종 결정은 교장 선생님에게 맡겨졌어요. 모두가 긴장된 표정으로 결과를 기다렸죠. 이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우리의 세계관과 미래에 영향을 줄 중요한 경험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모두가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교장 선생님은 양쪽 의견을 모두 경청하시더니 이번 결정이 학교의 미래 방향성을 결정할 중요한 선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모임에서 최종 결정을 발표하겠다며 자리를 마무리하셨어요. 며칠 뒤 다시 모인 체육관에서 교장 선생님은 조용히 스크린을 가리키셨습니다. 최근 이 영상을 보고 우리 학교의 미래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며 영상을 재생했어요. 어두운 체육관의 커다란 스크린이 밝게 빛났고 모두의 시선이 한 곳에 집중되었습니다. 그건 한국 고등학교의 급식 영상이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웃었지만 화면 속 모습이 바뀌자 표정도 바뀌었어요. 고등학생이 받는 급식이 마치 호텔 뷔페처럼 정갈했고 메뉴는 갈비탕, 나물, 잡곡밥, 과일, 심지어 디저트까지 위생은 완벽했고 학생들은 질서정연하게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급식과 비교가 됐습니다. 우리 급식은 종이 트레이에 담긴 냉동 피자 조각, 탄 감자튀김, 설탕이 잔뜩 들어간 초콜릿 우유가 전부였어요. 심지어 급식을 먹기 위해 줄을 서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많은 학생들이 그냥 점심을 거르기도 했죠. 그에 비해 영상 속 한국 학생들은 모두 신선하고 영양가 높은 식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 한국 학생은 직접 카메라를 들고 급식실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오늘 메뉴는 갈비탕, 제철 나물 무침, 잡곡밥, 김치, 과일 요거트입니다. 모든 재료는 유기농이고 국가에서 영양사가 직접 식단을 짜서 건강에 최적화된 식사를 제공해요. 급식비는 한 달에 약 5만 원, 미국 돈으로 약 $40 정도입니다. 그 말을 듣고 우리 모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우리는 일주일에 $25, 한 달이면 $100 이상을 내고도 이런 질 낮은 급식을 먹고 있었으니까요. 심지어 영상 속 급식실은 깨끗하고 밝았으며 학생들은 스스로 식판을 정리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분리수거하고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이게 학교 급식이라고? 미국 급식은 이거에 비하면 쓰레기 같은 말들이 가득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전 세계 댓글러들이 한국 급식에 대해 찬사를 보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프랑스, 영국, 독일, 심지어 급식 수준이 높다고 알려진 일본에서도 한국 급식이 더 뛰어나다는 평가가 이어졌어요. 교장 선생님은 영상이 끝난 후 이건 단순한 급식이 아니라 교육이란 국가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대하느냐의 척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과거가 아닌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보고 배워야 한다고요. 그 말씀에 저는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정말 그렇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에게 어떤 환경과 음식을 제공하느냐는 그 나라의 교육, 철학과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곧바로 공개된 보고서에는 한국과 일본 교육 시스템을 비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일본은 아직 일부 학교만 디지털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거의 전국이 스마트화돼 있었어요. 모든 학생이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고 온라인 학습 플랫폼이 잘 구축되어 있으며 심지어 코딩 수업이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급식도 일본은 지역마다 차이가 컸지만 한국은 국가가 직접 운영하고 지원에 더 체계적이었죠. 일본은 지역과 학교에 따라 급식의 질이 천차만별이었지만 한국은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된 고품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급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식문화 교육의 일환으로 여겨진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교통과 치안도 비교됐는데 일본은 좀 노후되고 혼잡한 반면 한국은 깔끔하고 안전하다는 평가였어요. 일본 지하철은 오래되고 복잡한 노선으로 외국인이 이용하기 어렵지만 한국 지하철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안내가 잘 되어 있어 외국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일본 문화는 예전만 못한 반면 한국은 K컬처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었죠.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은 여전히 강세였지만 한국의 대중음악, 드라마, 영화, 패션, 뷰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영향력은 이미 일본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모든 지표에서 한국이 앞서 있었어요. 폭탄선언, 교장 선생님은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이 미래 교육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결론 내리며 수학여행지는 대한민국으로 확정되었다고 발표했어요. 우리 학교가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한국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논리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여행이 제 인생 전체를 뒤바꿀 운명의 전환점이 될 줄은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제 심장은 계속 쿵쾅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LA의 스카이라인을 보면서도 마음은 어지러웠어요. 혹시 다시는 이 풍경을 볼 수 없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한 생각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머릿속엔 온갖 뉴스 헤드라인이 맴돌았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한반도 긴장 고조, 분단 국가, 군사 충돌 가능성. 솔직히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몰랐어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거의 없었고 그나마 접했던 건 CNN 뉴스에 간간히 나오는 북한 관련 보도 혹은 친구들이 말하던 BTS와 블랙핑크 같은 스타들 정도였습니다. 비행기에서는 한국 영화를 몇 편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생충, 부산행, 괴물 모두 흥미로웠지만 한국에 대한 제 불안감을 더했어요. 이런 영화들이 한국의 현실을 반영하는 걸까? 빈부격차가 심하고 좀비가 출몰하고 괴물이 한강에 나타나는 그런 나라? 물론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 비행기에 다른 반 친구 중에 한국계 미국인 마이클이 있었는데 그는 자랑스럽게 한국의 좋은 점을 계속 이야기했어요. 한국의 위험성에 대한 제 걱정을 들은 마이클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북한의 존재는 사실이지만 서울은 북한과 상당한 거리가 있고 한국 사람들은 그런 위협 속에서도 평화롭게 일상을 살아간다고요. 심지어 최근 남북관계는 많이 개선되었고 한국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 중 하나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그저 자기 조상의 나라에 대한 맹목적인 애정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모든 이민자 자녀들이 그렇듯이 실제보다 더 아름답게 포장된 고향 이야기겠거니 했죠. 저는 여전히 편견을 버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생각은 비행기 문이 열리고 한국 땅을 밟는 순간부터 차례차례 깨지기 시작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공항이라고요? 제가 알던 미국 공항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너무 조용하고 너무 깨끗했어요. 공항 내부의 공기는 쾌적했고 바닥엔 쓰레기 하나 없이 반짝반짝 윤이 나고 있었어요. 미국 공항들의 소음과 혼잡함, 지저분한 화장실과 늘어진 대기 시간에 익숙했던 저에게는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단정한 복장을 하고 있었고 우리를 향해 정중하게 인사하며 유창한 영어로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자동 입국 심사 시스템. 지문을 찍고 얼굴을 인식하자마자 몇 초 만에 입국 수속이 끝났어요. 미국에서는 입국 심사줄만 서도 30분 넘게 걸리는데 말이죠. 이런 첨단 기술이 일상화된 나라를 보니 분단국가, 위험한 나라라는 이미지가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기 공간 곳곳에선 로봇 안내원이 돌아다니며 분실물 센터, 화장실 위치, 교통편 등을 알려주는 모습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분단 국가인가?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던 기억이 나요. 첨단 기술이 이렇게 일상에 녹아있는 모습은 미국에서도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게다가 공항 전체에 무료 와이파이가 빵빵하게 터졌고 속도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우리 집보다 빠른데 영상 속도 뭐야? 같이 간 친구들이 스마트폰을 만지며 웃고 떠들기 시작했고 그때서야 긴장이 조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공공장소의 와이파이가 대부분 느리고 불안정한데 여기서는 마치 초고속 케이블을 연결한 것처럼 빠르게 작동했거든요.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이동하면서 창밖 풍경을 보는 제 눈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도로는 넓고 차량은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건물 외벽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특히 지하철 입구마다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거리 곳곳에는 QR코드 안내판과 공공 와이파이 존이 잘 구축되어 있었죠. 도로 상태도 매우 좋았습니다. 서울 도심에 들어서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녹지 공간이 잘 조성되어 있었고 보행자 친화적인 거리, 자전거 도로,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한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어요. 길거리에는 쓰레기통이 거의 보이지 않는데도 쓰레기가 없었고 사람들은 자신의 쓰레기를 직접 들고 다니며 책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저녁 식사를 위해 나간 거리는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밤 8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거리는 밝고 안전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활기차게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여성들이 혼자서도 안전하게 거리를 걷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밤에 혼자 다니는 것이 위험하다고 항상 교육받았는데 여기서는 그런 두려움이 필요 없어 보였어요. 여기가 내가 그토록 걱정했던 나라? 첫날부터 한국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 느꼈던 불안과 공포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대신 호기심과 기대감이 차올랐어요. 이렇게 안전하고 발전된 나라라면 앞으로의 일정도 기대해볼 만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과 영어 소통 능력이었어요. 길을 잃었을 때 도움을 청하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도와주었고 많은 젊은 층은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했습니다. 심지어 어르신들조차 비록 영어를 못하더라도 몸짓과 표정으로 최대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첫날 밤, 호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이 나라에 대해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있었을까? 미디어가 보여주는 제한된 정보만으로 한 나라를 판단했던 내 좁은 시야가 부끄러웠어요. 수학여행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경복궁 전통문화 체험을 하러 갔습니다. 아침 일찍 버스에 올라 이동하는 동안 가이드 분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신라, 고려, 조선으로 이어지는 오랜 역사, 특히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이야기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문맹률을 낮추기 위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를 만든다는 생각이 600년 전에 있었다니 미국의 역사가 겨우 200년 남짓인 것을 생각하면 한국의 깊은 역사와 전통은 경이로웠어요. 경복궁에 도착하자 웅장한 건축물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볼 수 없는 고유한 건축 양식과 화려한 단청, 문양이 눈길을 끌었어요. 특히 기와지붕의 곡선미는 서양 건축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가이드 분은 이 궁궐이 일본 식민지 시대에 많이 파괴되었다가 복원되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역사의 아픔 속에서도 문화유산을 지키려는 한국인의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복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복을 입는다는 말에 솔직히 처음엔 시큰둥했어요. 옛날 옷 입고 사진 몇 장 찍는 게 뭐 대단한 체험이라고. 하지만 그건 제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걷는 경험은 단순한 옷 입기 체험이 아니었어요. 여러 색상과 디자인의 한복 중에서 저는 하늘색 저고리와 분홍색 치마를 선택했습니다. 한복 입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할머니는 제 체형에 맞게 옷을 조절해 주시며 저고리 매듭을 예쁘게 묶는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거울 앞에 선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와, 이 옷 색감이며 자수 하나하나 너무 곱잖아. 긴 치마자락이 바람에 흩날리고 색의 고운 비가 햇빛을 반사하던 그 순간 제 자신이 마치 한국 사극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이었어요. 한복을 입은 채로 경복궁을 거닐면서 저는 점점 더 이 나라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건축물과 자연, 전통과 현대, 사람과 문화가 서로 어우러진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항상 새 것을 추구하고 오래된 것은 쉽게 버리는 문화가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오래된 것을 소중히 보존하면서도 현대적인 발전을 이루는 모습이 놀라웠어요. 사진을 찍고 걷다 보니 외국인 관광객들도 모두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일본인, 독일인, 브라질에서 왔다는 사람들까지. 그들은 하나같이 한국 전통 의상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있었어요.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문화예술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표정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 어딘가가 찌릿했습니다. 이 나라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저는 점점 한국에 빠져들고 있었죠. 궁궐 안연못가에 앉아 잠시 쉬는 동안 한국의 역사가 담긴 이 공간에서 제가 미국 학생으로서 이런 경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문득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처음엔 오기 싫었던 나라에서 이렇게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가이드분이 조선 시대의 역경과 일제강점기의 아픔,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 폐허에서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역사를 설명해 주셨어요. 70년 만에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모한 유일한 국가라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인의 교육열과 근면함, 끈기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했죠. 한복을 입고 경복궁의 돌계단을 오르내리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쟁과 식민지배, 분단이라는 아픔 속에서도 자신들의 문화와 정체성을 지켜온 한국인들의 자부심, 그것이 지금의 한국을 만든 원동력이 아닐까? 그 순간 갑자기 울컥해졌습니다. 왜 그랬는지 저도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그저 한국인들이 자신의 역사와 문화를 얼마나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지를 느꼈고, 그것이 저에게 깊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광장시장과 야시장 투어를 하게 되었어요. 떡볶이, 어묵, 빈대떡, 호떡, 꽈배기. 이게 진짜 길거리 음식이라고요? 모든 음식이 위생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었고, 맛은 레스토랑에서 먹은 것보다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미국의 길거리 음식이라곤 핫도그와 프레첼 정도인데, 이렇게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시장 곳곳에 있다니 놀라웠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어느 포장마차에서 만난 할머니였습니다. 제가 떡볶이를 한 입 먹고 살짝 매워하자 그분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외국 학생이네. 음식은 입에 맞니? 매우면 이거 먹어봐. 할머니가 주는 서비스야. 그리고 따뜻한 호떡을 하나 건네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정이라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아닌 타국의 어르신이 단순히 외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미소와 온기를 나누는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에서 호떡을 받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왜인지는 저도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 작은 친절이 너무나 크게 다가왔습니다. 시장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젊은 대학생 커플, 직장에서 막 퇴근한 듯한 직장인들, 외국인 관광객들, 장을 보러 온 할머니들까지 모두가 활기차게 시장을 돌아다니며 음식을 맛보고 물건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 생동감 넘치는 모습에서 한국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했어요. 한 청년은 제가 외국인이란 걸 알고 말을 걸어왔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상이 어떠냐고 물었고, 저는 솔직하게 처음엔 오기 싫었지만 지금은 정말 좋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럴 수 있죠. 우리나라가 외국에 잘 알려지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K-팝과 한국 드라마 덕분에 많이 달라졌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아가면 좋겠어요. 그의 말에서 자국에 대한 자부심과 동시에 세계와 소통하고 싶어하는 열린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흔히 미국이 세계 최고라는 생각이 강하지만 여기서 만난 한국인들은 자신의 문화에 자부심이 있으면서도 다른 문화에 대해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시장에서 산 작은 한국 전통 인형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나라와 사람들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아름답구나. 편견으로 가득 찼던 제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걷다 보니 외국인 관광객들도 모두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일본인, 독일인, 브라질에서 왔다는 사람들까지. 그들은 하나같이 한국 전통 의상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있었어요.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문화예술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표정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 어딘가가 찌릿했습니다. 이 나라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저는 점점 한국에 빠져들고 있었죠. 궁궐 안연못가에 앉아 잠시 쉬는 동안 한국의 역사가 담긴 이 공간에서 제가 미국 학생으로서 이런 경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문득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처음엔 오기 싫었던 나라에서 이렇게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가이드분이 조선 시대의 역경과 일제강점기의 아픔,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 폐허에서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역사를 설명해 주셨어요. 70년 만에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모한 유일한 국가라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인의 교육열과 근면함, 끈기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했죠. 한복을 입고 경복궁의 돌계단을 오르내리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쟁과 식민지배, 분단이라는 아픔 속에서도 자신들의 문화와 정체성을 지켜온 한국인들의 자부심, 그것이 지금의 한국을 만든 원동력이 아닐까? 그 순간 갑자기 울컥해졌습니다. 왜 그랬는지 저도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그저 한국인들이 자신의 역사와 문화를 얼마나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지를 느꼈고,
그것이 저에게 깊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광장시장과 야시장 투어를 하게 되었어요. 떡볶이, 어묵, 빈대떡, 호떡, 꽈배기. 이게 진짜 길거리 음식이라고요? 모든 음식이 위생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었고, 맛은 레스토랑에서 먹은 것보다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미국의 길거리 음식이라곤 핫도그와 프레첼 정도인데, 이렇게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시장 곳곳에 있다니 놀라웠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어느 포장마차에서 만난 할머니였습니다. 제가 떡볶이를 한 입 먹고 살짝 매워하자 그분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외국 학생이네. 음식은 입에 맞니? 매우면 이거 먹어봐. 할머니가 주는 서비스야. 그리고 따뜻한 호떡을 하나 건네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정이라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아닌 타국의 어르신이 단순히 외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미소와 온기를 나누는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에서 호떡을 받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왜인지는 저도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 작은 친절이 너무나 크게 다가왔습니다. 시장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젊은 대학생 커플, 직장에서 막 퇴근한 듯한 직장인들, 외국인 관광객들, 장을 보러 온 할머니들까지 모두가 활기차게 시장을 돌아다니며 음식을 맛보고 물건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 생동감 넘치는 모습에서 한국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했어요. 한 청년은 제가 외국인이란 걸 알고 말을 걸어왔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상이 어떠냐고 물었고, 저는 솔직하게 처음엔 오기 싫었지만 지금은 정말 좋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럴 수 있죠. 우리나라가 외국에 잘 알려지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K-팝과 한국 드라마 덕분에 많이 달라졌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아가면 좋겠어요. 그의 말에서 자국에 대한 자부심과 동시에 세계와 소통하고 싶어하는 열린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흔히 미국이 세계 최고라는 생각이 강하지만 여기서 만난 한국인들은 자신의 문화에 자부심이 있으면서도 다른 문화에 대해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시장에서 산 작은 한국 전통 인형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나라와 사람들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아름답구나. 편견으로 가득 찼던 제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충격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우리는 숙소 근처를 조별로 자유 산책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거리는 여전히 밝고 사람들로 북적였으며 서울의 밤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네온사인과 가로등이 만들어낸 빛의 향연, 활기찬 사람들의 움직임, 특히 놀라웠던 건 혼자 걷는 여성들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이 밤에 혼자 돌아다닌다니. 미국에선 꿈도 못 꾸지. 미국 같았으면 절대 안 돼. 여자는 어두워지면 혼자 못 다녀. 근데 여긴 진짜 평화롭네. 특히 놀란 건 교복을 입은 여고생들이 밤 11시가 넘는 시간에도 편의점에서 간식을 사 먹거나 친구들과 웃으며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둠이 내리면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 다니라는 교육을 받았고 여학생들은 특히 밤에 혼자 다니는 것을 극도로 피했거든요. 저와 친구들은 편의점에 들어가 간식을 구경했습니다. 미국 편의점과는 비교도 안 되게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특히 다양한 도시락과 삼각김밥, 주먹밥 등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신선하게 진열되어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 편의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품질과 다양성이었죠. 밖으로 나와 거리를 걷는데 함께 있던 마이클이 갑자기 멈춰 서서 말했어요. 봐, 저기. 지금 밤 11시가 넘었는데 저 여고생 혼자 걸어가고 있어. 저희 모두 그 광경을 보며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보며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고 아무런 경계심 없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미국 같았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둑해지면 학교에서 돌아오는 학생들을 위해 부모님들이 마중 나오고 늦은 시간에는 절대 혼자 다니지 않는 게 기본 상식이었거든요. 하지만 이곳 서울에서는 밤이 깊어도 여성들이 안전하게 거리를 다닐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걸었고 한 골목에서 경찰관 한 분을 만났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영어로 질문했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밤에도 안전한가요? 경찰관은 미소를 지으며 유창한 영어로 대답해 주셨어요. 한국은 총기 소지가 불법이고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범죄율이 매우 낮습니다. 특히 서울은 24시간 대중교통이 운행되고 사람들이 늦게까지 활동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더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죠. 그 말을 듣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총기 사고와 폭력 범죄가 일상이 되어버렸는데 이곳에서는 그런 위험이 거의 없다니 모든 것이 너무나도 안전했습니다. 북한 뉴스만 보고 한국이 무섭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무서운 건 매일 총기 사고에 긴장하며 살아가는 우리 미국이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느끼는 안전함과 평화로움은 제가 미국에서 느끼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우리는 24시간 카페에 들어가 따뜻한 음료를 마시며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빌딩마다 화려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친구 제시카가 말했어요. 여기 정말 안전하고 좋다. 근데 우리 학교는 왜 그동안 유럽만 갔던 거지? 그 질문에 우리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우리도 선생님들도 학교도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선입견과 편견이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직접 보고 경험하고 느끼면서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아가고 있었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강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죠. 이 나라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더 알고 싶다는 욕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항상 위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았던 제가 이곳에서는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와 안전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의 관점을 바꾸는 경험이었어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는 경찰 순찰차를 한 대 만났어요. 미국에서 경찰차를 보면 긴장하고 불안해지는데 이상하게도 이곳에서는 오히려 안심이 되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친절하게 손을 흔들어주는 모습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저는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알던 세상과 지금 경험하는 세상이 너무나 달랐거든요. 한국은 분단국가라는 정치적 현실이 있음에도 일상은 평화롭고 안전했습니다. 반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라는 미국은 일상적 폭력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점점 더 이 나라에 매료되어 갔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오기 싫어했던 나라가 지금은 떠나기 아쉬운 곳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밤, 저는 숙소 침대에 누워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는 사람들, 골목길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 그 모든 풍경이 너무나도 따뜻하고 일상적이고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떠오른 생각 하나, 여기서 살고 싶다. 그건 단순한 감탄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시간 동안 저는 안전한 거리,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학생을 사람답게 대우하는 교육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한국 학생들의 열정과 성실함은 저에게 큰 자극이 되었어요. 그들은 미래에 대한 뚜렷한 목표와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도 기쁨을 찾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일정에는 비무장지대 DMZ 방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곳에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매우 걱정했었어요. 남북한 분단의 현장,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국경이라니 얼마나 위험할까? 그리고 왜 학생들을 위험한 곳에 데려가는 거지? 이런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DMZ를 방문했을 때 저는 또 다른 충격에 빠졌습니다. 물론 그곳은 여전히 군사적 긴장이 존재하는 곳이었지만 동시에 평화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담긴 장소이기도 했어요. 판문점에서 남북한 군인들이 서로 마주보고 서 있는 모습,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북한 땅, 그리고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메시지들, 그곳에서 가이드 분은 분단의 아픔과 통일에 대한 한국인들의 바람을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의 가치를 느꼈습니다. 미국에서는 전쟁과 평화를 그저 먼 나라 이야기로만 들었는데 이곳에서는 그것이 일상적인 현실로 다가왔거든요. 분단된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밤, 저는 숙소 침대에 누워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는 사람들, 골목길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 그 모든 풍경이 너무나도 따뜻하고 일상적이고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떠오른 생각 하나, 여기서 살고 싶다. 그건 단순한 감탄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시간 동안 저는 안전한 거리,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학생을 사람답게 대우하는 교육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한국 학생들의 열정과 성실함은 저에게 큰 자극이 되었어요. 그들은 미래에 대한 뚜렷한 목표와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도 기쁨을 찾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일정에는 비무장지대 DMZ 방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곳에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매우 걱정했었어요. 남북한 분단의 현장,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국경이라니 얼마나 위험할까? 그리고 왜 학생들을 위험한 곳에 데려가는 거지? 이런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DMZ를 방문했을 때 저는 또 다른 충격에 빠졌습니다. 물론 그곳은 여전히 군사적 긴장이 존재하는 곳이었지만 동시에 평화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담긴 장소이기도 했어요. 판문점에서 남북한 군인들이 서로 마주보고 서 있는 모습,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북한 땅, 그리고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메시지들, 그곳에서 가이드 분은 분단의 아픔과 통일에 대한 한국인들의 바람을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의 가치를 느꼈습니다. 미국에서는 전쟁과 평화를 그저 먼 나라 이야기로만 들었는데 이곳에서는 그것이 일상적인 현실로 다가왔거든요. 분단된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언젠가 끝나야만 했습니다. 귀국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 제 마음은 이미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비행기가 LA에 가까워질수록 그리웠던 고향이보다는 반갑기보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다시 시작된 학교 생활, 처음으로 맞이한 점심시간, 트레이 위에 놓인 미지근한 감자 튀김과 흐물흐물한 미트 소스 스파게티, 그리고 영양이라기보단 생존 같았던 그 한 끼를 마주하며 저는 한국과 비교되는 급식의 현실의 말을 잃었습니다. 이젠 못 먹겠다. 한국에서 먹은 갈비찜, 잡곡밥, 정갈 나물 반찬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느린 학교 와이파이와 총기 위협에 대비한 비상훈련이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현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수업 도중 학교 전체에 총기 경보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이건 훈련입니다. 교실 문을 잠그고 불을 끄세요. 불 꺼진 교실, 숨 죽이며 앉아있던 시간. 그때 떠올랐던 건 밤 11시 혼자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던 한국 여학생의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었지.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바로 지금 이 현실이야. 그날 밤, 저는 부모님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한국에서 유학하고 싶어요. 부모님은 놀라셨습니다. 갑자기 왜? 아직 고등학생인데 외국에서 혼자 살아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하지만 저는 조용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건 단지 수학 공식이나 역사적 지식이 아니에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사회의 질서, 그리고 학생을 다음 세대의 주인공으로 생각하는 문화였어요. 미래를 살아갈 준비를 정말 미래에 있는 나라에서 하고 싶어요. 처음에 부모님은 반대하셨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한국의 안전성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드리고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을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특히 한국 교육 시스템의 우수성과 학생들의 열정, 그리고 안전한 사회 환경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결정적이었던 건 우연히 뉴스에서 보도된 미국 학교 총기 사건이었어요. 또 다시 무고한 학생들이 희생되는 뉴스를 보며 아버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씀하셨어요. 내가 정말 원한다면 한번 알아보자. 며칠 동안의 논의 끝에 부모님은 제 결심을 존중해 주셨고 저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한국의 국제고등학교로 유학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비자 발급, 서류 준비, 인터뷰, 시험. 하나하나 쉬운 건 없었지만 그 모든 과정은 진짜 내가 원하는 삶으로 가는 길이었기에 기꺼이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건 한국어 공부였습니다. 기초적인 인사말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온라인 강의와 한국인 교사를 통해 하루하루 조금씩 배워나갔어요. 놀랍게도 한글은 생각보다 배우기 쉬웠습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원리가 얼마나 과학적이고 논리적인지 배우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존경심이 더 커졌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한국의 국제고등학교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한국어는 완벽하지 않지만 친절한 친구들 덕분에 매일 웃고 있고 수업마다 놀라움을 느끼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생활도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제는 룸메이트들과 마치 자매처럼 지내고 있어요. 예전에는 막연히 좋은 대학에 가서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것이 목표였다면 지금은 한국과 미국 사이의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는 국제 교육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양국의 교육 시스템의 장단점을 연구하고 더 나은 교육 모델을 개발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을 바꾼 진짜 전환점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이라는 새로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 이곳에 발을 들였을 땐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감정이 감사와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 친구들은 제가 왜 안전하고 발전된 미국을 떠나 한국에 왔는지 종종 물어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해요. 내가 본 진짜 안전하고 발전된 나라는 바로 여기 한국이야. 앞으로 이곳에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저는 한국과 미국 두 세계를 잇는 다리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것을 전 세계에 연결하며 그 안에서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감탄한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새로운 시각과 영감을 주었기를 바라며
더 많은 곳에서 사람을 위한 혁신과 따뜻한 변화가 일어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주변과 공유하며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살기 좋고 행복한 대한민국, 이 나라의 국민인 당신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전하는 감동에 취한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